시작합니까? 카메라 좀 몇 개 더 하라니까. 아니, 내가 얼굴이 나오나?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 이렇게 갑자기? 예? 하세요. 지금 카메라 돌아오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B급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저희 내용이 B급이 아니고 장비가 B급이라서 B급 팟캐스트라고 칭함을 여러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한번 예전에 이렇게 초대했던 손님이었죠. 예, 옥님이라고 뭐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사실 리퀘스트가 있었어요. 누구한테서 온 리퀘스트냐면 이분의 이제 와이프 분께서 약간 한번 다시 찍어라. 근데 이제 좀 뭐 브랜드하고 그러는데 너무 멋있지 않게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원래 항상 멋지게 하고 다니는데 제가 갑자기 불러서 그래요. 근데 오늘도 지금 갑자기 불러서 나왔고요. 촬영하기 전에 제가 막 대본을 건네줬습니다. 우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옥님입니다. 제가 뭘 얘기해야 되지? 한 3시간 전에 연락 받았고요. 오늘 또 뭐 머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일단 데려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멋있게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때는 환자인데 네,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가지고. 네. 네. 자,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또 존댓말로 또 가? 반말로 가는 거 아니고? 아니, 저는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시죠.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자 옥님을 불렀냐면요. 사실 옥님은 이거 결혼을 해서 이게 와이프의 리퀘스트로 나왔는데 과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사실 좀 고민도 있긴 한데 옥님과 해서 가장 많은 뷰수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옥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 플러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여자들과 상당히 뭔가 이렇게 소통이 좀 잘 되고 뭐 남자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고 여자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알아준다? 좋게 표현을 하면 그렇고요. 좀 안 좋게 표현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리라고. 아닙니다. 그냥 여자 친구들이 많은 겁니다. 뭐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기준이 되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뭐 남봉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옥님하고 그러면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연애할 때 뭐 마음이나 아니면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좀 도가 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연애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연애라는 게 우리의 인간관계 중에 가장 고난이도의 릴레이션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과 뭐 좀 이런 공감하고 대화를 잘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주변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좀 기분이 좋죠? 중간에 조금 그 커브를 트시긴 했는데. 네. 오늘 제가 한 질문을 사실은 뭐 저도 옥님한테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질문을 좀 준비를 했어요. 물론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줬지만 한 10개 정도를 챗GPT가 추천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질문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님이 정의하는 좋은 연애는 무엇입니까? 가로치고 정의가 바뀌게 된 또는 한 결정적 사건이 있었나요? 어떤 게 좋은 연애야? 좋은 연애라.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 연애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보는지. 사실 그거랑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나? 관련이 있겠지. 질문들을 지금 받아서 정의가 좀 안 되긴 하지만 좋은 연애라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연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거는 안 바뀌었거든. 딱 하나인데 믿음이란 말이야. 신의, 믿음 이런 건데 그게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거지. 마음이
떠났어. 음. 너랑 나랑 만약에 사귀고 있는데 마음이 떠났어. 음. 그러면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어. 혹은 나 예전하고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어.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해서 상대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직함과도 맞닿아 있네? 글쎄, 이 정직함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정직하다고 하면 이게 연애 전반에 겹쳐서 신의도 지키고 뭐 쉽게 얘기하면 바람도 안 핀다고 안 핀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고 나는 오히려 뭐 바람 필 거면 들키지 마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나한테 들키지만 마. 근데 내가 알게 됐을 때는 나는 이별을 선택할 거야라고 하는 주의라서 그런 신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려라고 해야 되겠지.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혼자서 좋아하고 있는 내가 한때나마 사랑했던 사람일 거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만약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도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추하거나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말하는 믿음이란 거는 이제 마음이 떠났을 때, 마음이 변했을 때 그걸 깔끔하게 얘기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게 그게 좋은 연애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좀 생각은 나도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믿음이란 단어에 있어서는 사실은 나는 좀 연애할 때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밤에 놀러 가도 돼. 뭐 오빠 클럽 가도 돼. 왜냐면 젊었을 때 이런 거 경우 많잖아. 근데 그냥 나는 믿음이어서 보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안 좋게 된 케이스도 있지. 갔다가 이제 좀 근데 오히려 나는 그렇게 헤어지면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어차피 그런 관계가 그렇게 될 거면 차라리 빨리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알아서 가.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뭐 다른 사람 만나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는 오히려 나중에 더 진지한 관계가 됐을 때 뭐 이런 일이 안 생겨서 나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옥님 너가 생각하는 거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란 게 우리는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영상통화하고 다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그랬잖아. 12시 전에 집에 가서 집 전화로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 집에 왔어. 근데 놀려고 마음먹으면 일부러 집에 와서 전화하고 새벽에 나가서 논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속이려고 들면 어떻게든 속여. 그치. 그래서 나는 제일 연애하면서 쓸모없는 짓이 이게 관리하고 체크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 나도 이거는 완전 공감.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 전화 있을 때는 아마 다들 뭐 다들은 아니겠지만 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전화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집까지 미친 듯이 뛰어가서 집에서 전화를 한다고 그랬나? 5분 있다가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친구가 이제 다시 나왔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도 그리고 최근에 또 카카오톡이 뭔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이런 게 있었잖아. 상대방의 위치 공유. 근데 나는 그게 아마 그 카카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의도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 그런 게 생기면 체크를 하려고 쓰게 되지. 그러니까 나 이 기능 온 해줘. 그러면 해줘도 문제, 안 해줘도 문제. 그렇잖아. 해주면 싸울 것도 생기고 안 해줘도 싸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약간 존중해주고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아무리 연인이지만 좀 거리감을 해주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정보, 개인적인 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이런 게 믿음이나 그런 거 연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 인생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존중을 해줘야 되고 나를 만나기 전에 인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나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과 조작의 경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초반 호감 표현의 안전선은. 그러니까 저 사실 이 질문이 조금 애매한데 뭐 어쨌든 한번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와서 이걸 줘가지고 읽어는 봤는데 아, 그럼 이해- 넘어갑시다. 아니 이해를 못하겠는 질문들도 있었거든. 이게 그거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얻는 것과 조작의 지금 경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전달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걸 아. 조작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나 이건 것 같아. 어떤? 그거 있잖아. 뭐 플러팅 고수들 알파남 뭐 해갖고 뭔가 상대방의 그 다크 심리학이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을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궁금해하고 뭔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그런 연애 심리학, 뭐 관계 심리학 이런 거 같은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넘어가도 되려나? 아니 뭐 얘기했으니까 해보자. 그래. 이게 그러니까 심리학을 통해서 혹은 플러팅 기술을 통해서 혹은 그 뭐 돈을 받고 기술을 판매하는 픽업 아티스트들처럼 다 먹히는 멘트, 다 먹히는 방법 이런 건 없어. 근데 호감도 관심을 높여주는 방법은 있단 말이지. 그런 다그 자, 그러면 공부를 한 적이 있다, 없다? 그 용도로 공부를 한 적은 없고 나는 대학 다닐 때도 나는 그 이제 전공 외의 점수를 학점을 채우는 것들을 타 전공들 이제 그 수업들을 들으러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심리학에 관한 관심도 많았었고 그 심리학과 수업도 들었고 그 아동 발달 심리학 이런 것도 들었고 그 관심이 있다 보니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일부러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공부했다기보다 이제 전체적인 걸 보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나는 어릴 때 그랬어. 그 친구들한테 특히 여자 친구들한테 향수 추천을 좀 많이 해달라는 얘기 듣고 해줬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여자친구는 여자 사람 여자 친구. 사람 친구들. 응. 그러면 내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네 이미지랑 반대되는 향을 골라라 그랬어. 그래서 좀 섹시하게 한 스타일의 아이들한테는 플로럴하고 이렇게 좀 샤랄라한 거. 그러면 나는 플로러한 거를 골라야 되나? 오히려 그렇겠다. 나 약간 섹시한 이미지구나. 올드한 이미지라서. 오케이. 고루한 이미지. 올드한 이미지라서. 오케이. 풀냄새. 오케이. 저 에르메스 좋습니다. 가든 이런 거. 아니 저는 뭐 향수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저는 가죽 냄새, 뭐 우디, 뭐 아니 샹탄. 너무 잘 어울려. 뭐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그거 말고 방금 얘기했던 거 에르메스 가든이나 푸릇푸릇한 냄새 나고 이런 것들로 추천해. 왜냐하면 이게 그게 뭐냐면 뇌는 정보를 처리를 하는데 들어오는 정보들이 여러 가지잖아. 냄새, 여기서는 냄새랑 시각 두 개겠지. 근데 그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제 말 때문에 3,000%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요번 질문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긴 한데 정리를 한번 빨리 해봅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에 간극이 생기면 뇌는 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평소에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뇌가 일을 한 번 더 한단 말이야. 그러면 봤을 때 되게 상큼하고 이러신 분이 되게 섹시한 향을 뿌려. 그러면 눈으로 들어온 상큼함과 향기로 맡은 그게 충돌이 일어나. 그 약간 조작이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구나 넘어갈게. 하고 한 번 더 보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관심을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거 본인이 써본 적이 있다? 없어. 없어? 나는 향수 되게 여러 가지 좋아하고 어떤 날 아침에 잡히는 대로 뿌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야, 이거 잘 넘어가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름 우리는 재밌다고 하는데 요 앞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저희 임대리는 그냥 관심이 없어. 아저씨들이 그냥 하는 흘러간 얘기들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처음 웃는데, 우선은 요번 질문은 아마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첫인상에서 실제로 효과가 큰 요소, 탑 3는 무엇입니까? 뭐 여기 이제 부가 설명으로는 언어, 비언어, 상황 중 과소평가되는 한 가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효과가 큰 요소. 그 첫인상에 뭘 많이 보는지. 외모. 첫인상에 어떤 거? 외모. 100% 외모라고 생각해. 방금 외모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향수 얘기를 했잖아. 나는 그 소셜미디어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피부, 머리 스타일, 머릿결. 그러니까 뭐 여자분은 머릿결 스타일 되겠고 남자는 머리 스타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향기라고 하더라고. 그게 이제 약간 첫인상, 약간 외모에서 주는 그거라고 하던데. 내가 말하는 것도 비슷한데 나는 향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음, 외모인데 그 외모가 뭐냐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느냐, 지저분하지 않느냐 정도. 이게 그럴 수도 있어. 되게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일을 막 하다가 되게 땀에 절어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멋져 보이거나 반짝일 때도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손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치, 그치. 손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아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갑자기 만난 게 아니라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걸 하면 그러면 더 그래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보면 그렇잖아. 저 내일 소개팅 왔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 올라오고 그러잖아. 아니 평소에도 늘 깔끔하고 관리가 돼야 돼. 그 깔끔이 너무 깔끔 떨고 그게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저 사람 쉽게 말하면 저 사람하고 입을 맞출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저 사람하고 키스를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저 정도 깔끔하고 하면 괜찮지가 돼야 되는데 잘생겼고 내 스타일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근데 그게 안 되면 시작이 안 되지. 이 얘기 듣는데 저 얼마 전에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아요. 비슷한 거. 내가 저 남자랑 키스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매력도를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외모를 볼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뭐 처음에 본다든지 뭐 약간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 뭐 내 개인적인 거는 나는 전체적인 밸런스랑 분위기를 보는 것 같고 특히 분위기에서 저 사람이 풍겨내는 그 매력이 다양하잖아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그 뭘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그 사람마다의 포인트들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옛날 이런 얘기하는데 옛날 여자친구들을 생각해봐도 스타일이 다 달라. 그래서 뭘 중요하게 보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뭐 이건 싫어 안 돼라는 게 몇 개가 있긴 했는데 어떤 때는 뭐 그게 싫은 게 있는데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 나는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좀 신발을 먼저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신발이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버릇이나 그 사람의 뭐 걸음걸이, 그 사람의 평소 취향 이런 걸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뭐 신발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인지 유추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은 신경을 안 쓰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 약간 특히나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최대한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신발 모양도 있었고 좀 싫어하는 신발 모양도 있었어. 그러면 약간 뭔가 좀 매력이 떨어지고 막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네. 오케이. 나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탑 3를 그러면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외모 안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피어런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대화가 막힐 때 바로 쓸 수 있는 질문 루틴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남자분들이 이제 소개팅을 하거나 처음에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저도 때로는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티키타카가 잘 맞아. 그러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근데 내가 너무 상대가 좋은데도 티키타카가 안 맞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조금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뭔가 말에 공백이 생기면 남자로서는 굉장히 불안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적절하고 이 분위기를 조금 잘 풀어갈 수 있는 질문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뭐 순간에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치트키 같은 질문이나 이런 거 그런 건 없어.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침묵이 조금 뜬다 막아 뜬다 그러지 뜬다고 해도 크게 문제 안 돼. 만약 관계를 이게 잘 흐름이 잘 되고 있고 호감이 생긴 상황이라면 생겨가는 거라면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지.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그리고 티키타카가 안 되는 경우는 우선은 이게 나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얘기를 해. 상대방이 주는 대답을 듣고 그다음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나 입고 있는 거나
뭐 아까 했던 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 가지고 지금 여기에 뭐 유머로 갖다 쓴다든지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냐라든지 뭐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된다는 거는 관심을 갖고 상대방에 관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보통은 남자들이 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아. 나도 주저주저 그치. 내 얘기 많이 내 얘기를 하면은 티키타카가 안 되지. 저 사람이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주제를 내가 얘기를 던지면 티키타카가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상대 반응이 뚱하거나 그러면 말하는 대로 티키타카가 안 되면 그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없으시구나 하고 말면 돼. 저도 이 얘기에 진짜 공감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은 이제 상대방이 관심이 1도 없으면 대화가 되기는 힘들죠. 그리고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대화를 할 때 그 침묵의 순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때 실수를 많이 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좀 질문 같은 거를 좀 얘기하기 편한 그런 걸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제가 아는 진짜 사교계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 아우, 최근에 제일 재밌었던 건 뭐야? 아우에 흥미를 끌었던 건 뭐야? 이 질문을 하는데 되게 이게 뭔가 그동안 잘 지냈어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구나.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얘기해 주는 걸 바탕으로 뭔가 질문을 연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참 좋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 대로 남자가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앞에 있으면 약간 흥분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필하고 나 이렇다 얘기하고 막 잘 보이고 싶고 막 자기 좋은 얘기 자랑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멈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옥님은 딱히 맞는 뭐 그거에 정확한 항상 그런 마법 같은 단어는 없다는 거. 맞는 키는 없는데 상대방의 뭐 적절한 질문이나 대신에 이런 그건 기분. 있겠다. 맞는 단어를 굳이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를 마무리 짓자면 호기심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호기심을 갖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뭐 어떤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호기심이 있어. 나는 너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를 표현해 주는 게 제일 베스트.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그래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뭐 첫인상 통과 못하면 이미 끝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약간은 이거는 좀 이 새신랑한테 물어보면 좀 글쎄요,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나 5번이구나. DM 메시지 운영의 기본 원칙과 금기 3가지는 첫 DM 한 문장 샘플과 약속 확정 뭐 이런 건데, 이 DM이란 단어가 굉장히 별 의미가 없죠. 다이렉트 메시지인데 DM이란 단어는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플러팅의 상징처럼 쓰이는 경향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럴 수 있지. 어째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니까. 어째 DM을 좀 많이 보내봤습니까? 나는 DM을 거의 카톡처럼 쓰기 때문에. 카톡처럼 쓴다는 게 그 관심의 표현이 아니고 일상처럼 쓰죠.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낼 수는 없지. 그건 다른 문제고. 그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DM에 관해서 그런 서스름은 자, 없어.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모르는 사람한테 DM을 보내본 적은 있지. 물론 많지. 처음은 아니지만 그 빌드업을 어떻게 했어? 빌드업을 일부러 해본 적은 없고, 이거는 그래. 이 얘기를 하면 되겠다. 한 번은 그 아는 동생의 친구가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 내가 인스타에서 이 여자분을 봤는데 근처에 산다. 나도 반경이 비슷하다. 그리고 나는 너무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냐. 그래서 그분한테 코치를 하고 결국에 그분이 그 여자분하고 사귀었단 말이야. 사귀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코치를 했냐를 말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거야.
무조건 처음부터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하기 전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해야 돼. 오. 스토리가 올라왔을 때 음. 좋아요 누르고 음. 계속 그냥 반응만 리액션만 계속 하고 음. 그러다가 보면 진짜 본인도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 어디 음식을 가서 먹는데 맛있어 보인다거나 그럼 여기 어디예요? 정도 끝. 그리고 대화를 몇 번 주고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진도 빼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좋아요 뭐 하고 여기 뭐 해요 이러고 거기서 만약에 저쪽에서 응답이 두세 번이 더 온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반 걸음 정도 가서 얘기하고 끝내고 그치, 계속 그치. 그렇게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얘기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다. 만약에 얘기가 티키타카 되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는 친해진 거니까 그 친해짐에 따라서 뭔가 행동을 하면 되는데 뭐 DM을 보내서 답이 왔다고 그때부터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고 괜찮고 이러지 말라. 근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처음 친구를 모르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근데 생각보다 동성 친구는 그러지 않잖아. 동성 친구도 그렇지. 그래? 이게 뭐냐면은 학교 아니면 지인의 지인 뭐 이런 다리나 울타리가 있지 않는 이상에 친해지는 거는 초면에 아이스 브레이킹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스타나 뭐 옛날 같은 트위터나 X나 이런 데서 페이스북이나 본 사람이 지인의 지인이면 모르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초면이란 말이야. 이게 길에서 마주친 사람이야. 그렇지, 그게 그렇지. 동성이라도. 그러면 거기서부터 친해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온라인을 현실과 되게 동떨어지게 보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고. 근데 왜 온라인으로 남자한테 DM을 보내? 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난 많이 하는데 뭐 때문에 그랬지? 뭐 궁금한 거 있어서도 보냈던 적도 있고 아니면 올린 사진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했던 적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남녀를 갈라서 뭘 하지를 뭐 않다 보니까 남자한테도 DM 많이 보내긴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이분의 이제 성향을 보면 술집에 가서 이제 뭐 보통 남자들은 여자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잖아요. 옆 테이블에 있는 남자들한테 말을 걸고 같이 놀자고 하는데 글쎄요.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좀 가지는 않는데 아무튼 메시지를 보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빌드업처럼 처음부터 이제 조금씩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연애를 우리 잘 못하고 있는 뭐 동생들 또는 모쏠들에게 이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냐면 이 메시지든 DM이든 방금 말씀한 것도 있는데 우리 말풍선 있죠. 말풍선이 티키타카처럼 여기서 한번 차고 여기서 한번 차고 한번 차고 툭 치고 툭 치고 툭 치고 순서를 건너뛰지 해야 마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본인이 보낸 메시지가 파파파파파 있고 여자분이 뭐 한두 개 탁 보냈어. 그러면 이거는 이미 벌써 망한 거예요. 그치. 예. 상대방의 궁금증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 왔을 때 하나 받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시간을 조절해서 뭐 한 7분 뭐 이래갖고 막 메시지 온 다음에 7분 동안 확인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별 의미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바쁘게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바로바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치.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런 걸 가정을 해서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와중에 이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그러면 뭐 메시지 보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는 보낼 수 있지 왜? 좋아요 누르고 하트 보내고. 네, 예, 예, 저도 뭐 메시지 보낼 수 있죠. 예, 저도 뭐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를 지키는 경계 설정. 처음에 무엇을 명확하게 해야 되냐? 이건 아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신뢰를 음. 연인 사이에 네, 네. 그런 근데 요거는 얘기를 이해하기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초기에 3회차에서 볼 수 있는 레드 그린 플래그가 여기 각각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3회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20대를 대부분을 이제 호주에서 보냈거든. 근데 나 한국 돌아오고 나서 진짜 신기한 거를 처음 겪었는데 소개팅을 하면 3번을 만나고 나면 정해야 된다는 거야. 사귀자고 얘기를 한다든지 특히나 선 같은 경우는 3번 만나고 나면 사귀는 건데 거기서 사귀면 결혼을 전제로 완전 선은 그렇겠다. 그래서 나 처음에 약간
그게 문화 충격이었어.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좀 사귀자는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나는 은근슬쩍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 무슨 관계야? 사귀는 관계 아니었어. 그러면 약간 여자들이 이런 반응도 있어서 나중에는 뭐 이제 그런 감정이 들고 그러면 이제 사귀자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건 뭐 제 얘기고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거 그린라이트 아니면 뭐 레드라이트 이거를 하는 뭐 상황 뭐 있는 게 있을까요? 상황, 액션. 그냥 그 상대의 반응을 보면 쉽게 아는 거 아닌가? 그거는? 근데 나는 3번을 만났는데 레드가 들어올 수 있나? 있지. 근데 아니 기본적으로 처음엔 3번을 만나봐라도 틀려먹은 것 같고 그것도. 그리고 3번쯤 만났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 말아야 돼도 좀 웃긴 얘기인 것 같고. 그치 사실 3번이라고 정해놓을 필요는 없는데 첫눈에 처음 본 날부터 뭐 잘 돼서 티키타카 되고 뭐 그날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져가지고 이미 사귀고 있거나 그날 모든 게 다 어떻게 이루어져?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설명을 하는 거지? 아니, 그날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만난 날 만리장성을 쌓는다 뭐 이런 얘기야? 뭐 처음 만나서 그날 키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날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사귀자라거나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나는 요즘에 계속 하는데. 그건 이제 거절을 받는 시기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한 건 아니고 여러분 좀 말을 좀 수정해야 돼.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 무슨 사이야라고 물어보는 거는 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애매하게 굴었다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모르냐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나랑 어떻게 사귀겠어? 아니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20대한테 물어봅시다. 사귀자고 얘기를 요즘에 하나? 해야 되나? 상대방이 원하나? 요즘 안 하고 넘어가도 된다? 잘 안 할걸? 아니 그게 넘어가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질문의 잘못된 부분은 이 말이 필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말을 해야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말이 필요할 정도의 관계면 안 사귀는 거지. 안 사귀고 있는 거야. 맞아. 오케이. 나도 이해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원래 이 말이 필요 없는 사이인데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나중에 지나서 약간 서운했다. 그럼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그치. 왜냐하면 애매한 태도를 보여준 거야. 아니 나는 완전 확 다 쏟아붓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항상 얘기지만 내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한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 어떤 걸 얘기? 뭐 대학 때 같은 경우는 뭐 다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고 선배들이고 학교에 아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 아침에 등교하는데 만나서 손을 잡고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사귀는 거잖아. 말을 안 해도 이미 주변도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행동들이 있어. 말도 물론이고 쉽게 그치. 얘기해서 아까 대학 생활을 얘기한 거고 손잡고 이렇게 가면? 그런 걸 해줬으면 이제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이렇게 안 물어보지. 얘는. 손잡는 걸로 되나? 하여튼 그때는 20대 때 22, 3살 막 이럴 때인데 그 많은 학교에 캠퍼스를 가는데 아침에 다들 학교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서 손을 잡고 나타나. 그거는 빼박이지.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학부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아니 좀 더 풋풋해요. 근데 사실 이제 남자들이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이거 나도 몇 번 하다 혼났는데 손을 잡고 가. 근데 가다가 누굴 만나.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빼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손을 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냥. 근데 사실 손을 빼고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손을 빼고 인사해도 돼. 그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 반대 상황이 뭐 되게 싫어하는데 가다가 뭐 내가 여자친구랑 가는데 여자친구 친구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어. 누굴 만났어. 그럼 인사를 하잖아. 그러면 안녕 한 다음에 여기 남자친구라고 안 해도 돼. 여기 누구누구야 라고 소개를 해줘야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나는 여기 뻘쭘하게 서 있고 친구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그냥 가 만약에 그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당연히 소개를 하지. 근데 사귀는 사이라는 걸 알아. 지금 약간 저 앞에서 지금 비슷한 일이 있었나 본데 사귀는 사이인 거 알아. 근데 손을 잡고 가. 근데 뭐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여자분들은 그게 삐지는 적이 있더라고. 맞아요, 안 해요? 있을 수 있지 그거. 아니 지금 약간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한데. 아니 근데 계속 얘기할 때 손을 놨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 어떻게 놓느냐. 뭐 그냥 말이 그런 나오는데 뭐 나라고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놓겠나? 아니 근데 그 미묘하지만 태도의 문제가 있어.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지만 매직골드가 있어요. 아니면 그 신호가 뭐 그린, 레드가 뭐가 있어요. 혹은 이것처럼 손을 놓는 게 문제일까요? 사귀자고 말을 해야 될까요? 다 틀렸다니까. 이게 그 순간과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행동을 취했느냐, 어떻게 느끼게 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 좀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 굉장히 이쪽으로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섬세한 아이예요. 아니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듣기를. 아니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되지.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연애 문제가 생기면 그렇잖아. 네가 만약에 연애 문제가 생겨? 그럼 나한테 와서 물어보잖아. 제가 저렇게 하는데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봐.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가서 물어보라고. 아, 근데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많아. 그렇긴 한데 이런 거지. 손을 내가 어떻게 놨어? 몰라? 뭐 얘기를 하고 왔는데 분위기가 그래? 그럼 물어봐야지. 자기야 왜 뭐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뭐 삐져서 지금 대답을 안 하더라도 내가 뭔가 기분 나쁘게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서 그래. 물어봐. 그럼 얘기를 언제 나중에든 해준단 말이야. 안 해주는 사람이라면 난 연애를 그 사람하고 접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물어봐야지. 그러면 내가 아까 이랬는데 오빠가 이렇게 손을 놔서 그건 좀 서운했어라고. 그리고 서운한 걸 말을 하게 만들어놔야 안 쌓여. 문제가 크게 발생 안 하고. 그치.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몰라서 저랬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눈치가 좋아서 다행히 했는데 이렇게 놓으면 삐질 테니까 이렇게 인사 좀 할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그 베스트인데 아니면 물어봐야 돼. 계속. 근데 이거를 이 연애를 잘 못하는 우리 동생들이 만약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온도를 사실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방금 얘기를 한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남자들이 이제 보통 여자들이 좀 기분이 나빠 그러면 무턱대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그 굴레를 타게 돼요. 뭐가 미안해,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미안하다고 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에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도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 했죠? 그 감정에 미안해야 될 그치, 수도 그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이거 되게 어렵게 보는데 그래도 나름 그 마케팅하고 광고 일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회사인데 뭐 잘못을 했어. 그래서 그래 런던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 아니 왜 그 말을 줄여? 그렇게 부르더라고. 아이고 베이글 맞아요. 여러분 말 줄이지 맙시다. 아저씨들이 하면 그거 욕 먹는 거야. 아니 그렇게 부르니까 런던 사고가 났을 때 마케팅적으로 정석은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 정확한 상황 인지, 이렇고 이렇게 된 거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미안함, 죄송함의 표현. 그리고 그걸 이거는 이게 감정적 본인들의 감정도 다 담아서 이게 미안함의 표현. 마지막으로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혹은 추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똑같아요. 연애할 때도 여자친구한테도. 그치. 그러니까
이 사태를 먼저 파악해. 모르겠으면 물어봐서. 미안, 자기야.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서 미안해. 모르는 게 미안할 수도 있잖아. 상관없어. 미안해.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그게 알겠으면, 그것 때문에 이래 하구나. 근데, 나는 이 부분은 이해는 좀 안 돼. 근데 그렇게 느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해.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신경 써서 어떻게 할게. 이러면 되는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똑같아. 이거 어렵게 생각을 하면은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과를 잘못해서 일을 키우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 그쵸.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여자들 이해 안 돼. 어려워가 아니라 사람한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연애 얘기하다가 이 학문이 있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언론학에 또는 마케팅 쪽에 이런 사실 학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이론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잘 경청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네. 왜 네 케이스로 얘기를 해보자. 스터디가 잘 될 텐데. 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9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약간 본인이 네, 이건 본인에 질문인데. 대해서 이것도 얘기 해보면 되지 않겠어? 이거 바쁘거나 그쵸. 장거리거나 그쵸. 뭐 그런 걸로. 근데 이거 관해서 사실은 제가 좀 모르겠어요. 약간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상대방을 좀 서운하게 한 적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바쁘니까 이해해 줄겠지? 나는 항상 패턴이 이러니까 약간 그래서 이제 상대방은 그 패턴을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약간 좀 그렇게 시작이 되고 계속 그게 굳으면 이게 편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서로 멀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몇 번 이제 바쁜 와중에 이렇게 만났을 때 좀 그렇게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를 당연시 하게 되면 그런 것 같거든. 그치. 그게 그러니까는 내가 바쁘니까 이건 당연해. 혹은 우린 연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해. 이렇게 되면 힘들어져. 그래서 뭐 장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하면 그런 거지. 장거리라서 시간을 주말마다 내서 남자친구가 보러 온다든지 뭐 이러면 그러니까 그게 연인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안 돼. 고마워해야 되고 그러지 못함을 미안해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렇잖아. 남자들 뭐 차로 뭐 매주 주말마다 뭐 2시간씩 운전해서 가서 만나는 여자친구라도 가요 안 가요? 가잖아. 좋으니까. 근데 갔을 때 와줘서 고마워. 운전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리고 뭐 밤에 데려다주고 이랬을 때 고마워. 데려다줘서 운전 고마워. 조심해서 잘 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걸 당연시 여기지 않으면 관계가 매우 이쁘게 지속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당연히 와야지. 혹은 내가 바쁜데 당연히 이해해줘야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연애나 관계들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한 40분 정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마무리를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요즘에 그 MBTI를 그 젊은 세대들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MBTI를 얘기를 할 정도면.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일을 할 때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의 MBTI를 묻고 그때 제가 대답을 그때 당시는 저는 INTJ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TJ 하니까 감독님 T라고 그러면 좀 좋지 않아요? 뭐 연애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나 극T인데? 근데 사실 그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T는 뭐 공감을 좀 잘 못한다. 뭐 F는 공감을 잘한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알았어. 그냥 이런 그냥 리액션적인 공감 자체는 사실은 공감이 아니잖아. 근데 오늘 옥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얘기해줬던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거기 안에
사람에게 공감을 해주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주는 방법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하는 중간에 이렇게 또 얘기를 꺼내서 미안한데 아니 물어보려고 그랬어. 어, 마지막으로 우선 얘기를 하시고. 네. 그 F는 공감을 하고 T는 공감을 못 한다고 얘기하는데 F는 감정으로 공감을 하는 거고 T는 팩트로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방법이 다른 거지. 아무튼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ENFJ입니다. 바뀌지. 선택적. 아니 선택적이 아니라 이게 너무 흔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간단히 봐서 그러는데 알잖아. 이게 원래 4, 50분이 걸리는 그 질문지와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이게 이렇게 뜨기 전에 돈 많이 주고 검사할 때 그걸 이제 공부하던 동생이 가져와서 나 이거 지금 공부 중이라서 해봐 이래가지고 해봤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향이 경험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리고 그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뭐 너는 뭐니까 나랑 잘 맞고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맞습니다. T라고 공감을 뭐 안 하거나 못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식이 좀 다르다. 근데 오늘 이제 얘기에 뭐 많은 그런 공감하는 방법, 상대방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해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아니고 옥님은 우리 연애를 잘 못하고 있는 우리 동생들 또는 뭐 선배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우선은 뭐 오늘도 좀 짧게 한다고 계속 줄을 줘서 하긴 했는데 말이 길어진 것 같지만 우선은 자기 삶에 연애가 꼭 필요한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굳이라기 아니 삶의 사랑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게 꼭 연애일 필요가 있냔 말이지. 그래서 연애가 안 되는 사람들은 보통 진짜 뭐 잘 못해서 서툴러서일 수도 있지만 굳이 연애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나도 연애를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시도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 그치, 약간 사회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남들 다 하니까 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그래서 우선은 내 삶에 연애가 필요한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랑은 그러잖아 교통사고라고 내가 필요하든 안 하든 어떻게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죠. 굳이 그렇게 짝을 찾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불현듯 일어나는 사랑에 빠지는 거는 매우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 짝이 필요해서 연애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찾는 거는 나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삶에 지금 연애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내가 진짜 필요해서 혹은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닌데 등 떠밀려서라거나 혹은 외로워서라거나 이런 건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파악이 끝나고 나면 보통은 이제 한 외로워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 그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뭐 이성인 친구를 찾는다든지 연인이 아니더라도 뭐 공기 인형을 찾아야 되나? 아유 그거는 아니면 이제 그 뭐 대외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에서 작은 커뮤니티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지를 먼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 목을 매지 않아야 이게 연애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한테 목을 매지 않아야 내가 매력적으로 보여. 상대한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목매지 않아야 돼. 내가 어떤지 맞아. 보고 목매지 않아야 연애를 할 수 있게 되고 나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상황을 보고 자기를 지금 돌아보는 게 제일 그 타이밍 중요한 것 같아. 뭐 맞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해수욕장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손에 쥐잖아요. 그러면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죠. 근데 꽉 쥐면 꽉 쥘수록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서려고 하거나 그러면 조금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티키타카가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전에 멜 깁슨이 주연을 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어 제목으로 What Women Want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멜 깁슨이 여자들이 원하는 거를 다 알게 되는 그 신기한 능력을 얻는데 그리고 나서 삶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그 영화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본질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소통을 하는 게 그게 뭐 인간관계의 그런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특히나 뭐 연애에 있어서는 더 그렇겠죠. 거기서 오는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중점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아는 제일 주위에 큐피트 화살을 제일 많이 열심히 많이 갖고 있었고 많이 날렸던 우리 새신랑 옥님을 모시고 연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